샤이니의 집대성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앤솔로지라는 이 앨범은 어떤 느낌이냐면 신곡으로만 채워졌는데 맞아요. 마치 앤솔로지를 듣는 것 같은 앨범이었어요. 그쵸. 샤이니의 베스트 앨범. 네. 근데 모두 다 신곡으로만 이루어진. 집대성인데 그래서 진짜 요거는 NCT도 되게 잘 살렸을 거예요. 요건 약간 H.O.T.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약간. 근데 샤이니가 익히 보여주었던 그 모든 것들의 사실은 연장선에 있다. 맞아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SM 보이그룹스럽다는 게 뭐냐. 솔직히 말하면 샤이니스러운 거죠. 어느 순간부터는. 네. 샤이니가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그룹이고 사실 샤이니가 그 전에 등장했었던 SM의 다른 그룹과는 또 다른 류의 그룹이잖아요. 맞아요. K-POP 탐사대 시시콜콜 음감회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탐사대 에이전트 넘버원 음악평론가 김윤아고요. 있으나 없으나 크게 상관은 없는 넘버2 김영대입니다. 갑자기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한. 야, 15주년에 네. 오늘 K-POP 탐사대가 55회. 야, 별거 아닌데 되게 별거처럼 얘기하시네요. 샤이니의 그 오늘 8번째 녹음 날짜가 앨범. 7월 5일. 그만하세요. 자, 샤이니. 우와, 대박. 진짜. 샤이니의 와. 채통을 지키세요. 샤이니의 8번째 정규 앨범 하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앨범은 뭐 이야기가 워낙 많았죠.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그룹의 15주년 기념 앨범이기도 했고. 일단은 군필. 맞아요. 이 멤버 전부가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완전체로 오랜만에 또 발표를 하는 앨범이라 많이들 화제가 되었었고 또 한편으로는 15년 정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K-POP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샤이니를 한 번도 못 봤다거나 뭐 한 곡쯤 좋아하는 곡이 없다거나 이런 분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저는 113에 신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와, 네. 지금 샤이니월드 민심 모으기 대작전에 들어가신 간첩으로 걸로. 신고를 해야죠. 예. 네. 정말 그 정도로 문화적인 어떤 문화 지체 현상을 겪고 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K-팝의 어떤 정말 중요한 한 뭐 지점에 놓인 그룹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서 오늘 뭐 한 팀의 정규 앨범이기도 하지만 좀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는 샤월 분들에게 네. 좀 이제 와서 고백할 게 있습니다. 뭔데요? 이런 아이돌 음악을 뭐 지난 한 10년 넘게는 아마 뭐 제가 글 쓰고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네네. 제가 2000년대 중반까지, 그러니까 2000한 5, 6년 전까지는 아이돌을 그렇게 열심히 팔로우업을 하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네. 1세대 때는 오히려 약간 그냥 뭐 평균적으로 아는 정도? 그런데 제가 아이돌에 다시 한번 눈을 돌리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샤인입니다. 누난 너무 예뻐. 와, 근데 지금 네. 이 얘기 거의 바리에이션 조금만 주면은 네. 제가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아, 진짜야? 진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처음으로 K-팝이라는 걸 좀 전방위적으로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게 샤이니의 누난 너무 예뻐였어요. 진짜 신기하다. 진짜. 네. 그래서 너무 저희 둘이 어떤 공유하는 부분이 뭐 맞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 맞진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음악 여정이 네. 비슷하게 또 가다가 제 느낌에는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에는 또 좀 또 다르게 서로 맞아요. 가는 면이 있었는데 네. K-팝으로 다시 맞아요. 돌아온 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K-팝으로 귀환한 계기는 똑같네. 저희를 K-팝으로 약간 대동단결 시켜준 팀이 그렇게 따지면 샤이니네요. 너무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네. 근데 뭔가. 그게 뭔가 환기하는 바는 있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단순히 뭐 내가 누구한테 꽂혀서 귀환했어. 이건 아니잖아. 뭔가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이게 뭔가 새로운 게 시작이 되나? 그러네요. 영대님은 어떤 포인트셨어요? 제일 너무 메인은? 세련됐어요. 아, 세련.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전에 K-팝이 안 세련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네. 제 취향에서는 오히려 동시대에 저는 인디 음악이나 그런 팝적인 가요들이 저는 좀 더 세련됐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샤이니를 기점으로 동급 내지 좀 앞선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제가. 동시대의 다른 가요에 비해. 그래서
이거는 주목해볼 만한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유나 씨는? 저도 굉장히 흡사한 것 같아요. 처음에 그냥 이 무대랑 노래를 듣는 순간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보이그룹들과는 그냥 맞아요. 질감 자체가 다르다는 느낌이 정말 직관적으로 들었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 케이팝 이외에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음악들을 듣기도 하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럼요. 영대님은 아실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떤 그 느낌? 음악에서의 그쵸? 어떤 정서라는 게 있는데 그게 맞아요. 청춘? 맞아요. 청량 이거에 좀 가깝거든요. 청량, 싱그럽고 맞아요. 두근두근. 그래서 이게 장르 세대를 불문하고 저는 이제 그런 류의 컨텐츠, 영화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완전히 꽂히는 타입인데, 샤이니의 그 무대를 가수들도 보는데 1집 요런 초반 정서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약간 좀 그런 편이에요. 중반 넘어가면 버리잖아요. 아니요, 버리지 않습니다. 샤이니 버렸습니까? 지금 너무 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그런 저의 어떤 모든 니즈를 충족시켜준 그룹이어서 너무 그렇네요. 인상적이었고 조금 더 깊이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샤이니가 15주년을 맞이했고 무려 8번째 정규 앨범을 가져왔는데요. 저는 거기에서 되게 반가웠던 점이 뭐였냐면 오늘 정규 앨범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진짜 샤이니의 집대성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앤솔로지라는 예전에 왜 비틀즈 앤솔로지 이런 거 네. 사면 비틀즈 히트곡들 다 들어있잖아요. 신중현 앤솔로지 이런 거 그렇지. 있는 거죠. 근데 이 앨범은 어떤 느낌이냐면 신곡으로만 채워졌는데 맞아요. 마치 앤솔로지를 듣는 것 같은 앨범이었어요. 선집이죠. 맞아요. 샤이니의 선집 같은 느낌이야. 그쵸. 샤이니의 베스트 앨범. 네. 근데 모두 다 신곡으로만 이루어진.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분들에게는 예를 들자면 너무 약간 변주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전 사실은 15년 차 정도 된 그룹으로서 지금의 위치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최고치로 보여줄 수 있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는 앨범이라는 생각이 진짜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샤이니의 어떤 집대성이자 한편으로 보자면 이 샤이니가 SM 엔터테인먼트에서만 지금 15년을 계속해서 일해오고 있는데 그 SM 엔터테인먼트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선보였던 보이그룹들의 어떤 집대성을 보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 정도로 맞아요. 전반적으로 진짜 그 역사가 느껴지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멤버들의 역량이 느껴지는 네. 역사와 역량을 두 가지의 바퀴로 가져가는 앨범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전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이제 똑같은 거를 보고도 두 가지로 다르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익숙한 샤이니의 어떤 것들이 집대성된 느낌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삐딱하게 보면 뭐 동어 반복적인 느낌도 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는데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아티스트의 초기의 커리어에서는 뭐든지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2집을 했는데 똑같은 걸 3, 4집을 했다. 그건 우리가 냉정하게 동어 반복이라는 표현을 써도 돼요. 근데 샤이니 같이 15년을 한 그룹에게는 그 말 자체가 좀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 이미 다양하게 변주된 샤이니스러움이 이 앨범만 들어봐도 한 3-4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3-4가지가 다 샤이니 스타일이지. 3-4가지 스타일이 이미 나에게 익숙해져 있다고 그게 익숙한 거의 반복이다? 그건 좀 정당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요. 왜냐하면 이미 여태까지 다양한 걸 네.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고, 아까 이제 네. SM적인 얘기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SM 보이그룹스럽다는 게 뭐냐. 솔직히 말하면 샤이니스러운 거죠. 어느 순간부터는. 네. 그러니까 샤이니가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그룹이고 사실 샤이니가 그 전에 등장했었던 SM의 다른 그룹과는 또 다른 류의 그룹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미 그게 샤이니화 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SM스럽다, 샤이니스럽다라는 거 이제 분리하기가 좀 어렵지 않는. 그리고 저는 그런 얘기를 좋은 의미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늘 드는 것 같아요. 그게 물음표라기보다는 늘 느낌표가 될 수밖에 없는 커리어를 만들어온 팀이고 계속 네. 그걸 증명하는 팀이라는 점에서도 대단하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 맞아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앨범 자체가 그냥 제가 다른 그 콘텐츠에서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정도의 퀄리티와 이 정도의 연차와 뭔가 역사를 가지고 있는 팀이면 이제는 뭔가 약간 가치 평가를 하는 게 좀 무색해지는 어떤 지점에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종의 무중력 같은 상태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냥 단순히 어떤 오래 했으니까의 영역은 아니고 잘
오래 해온 팀 많이 만들 수 있는 어떤 지점에 그룹이 확실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사실 입증할 건 다 입증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입증이라는 말이 샤이니 커리어도 이미 입증을 했고 각각의 솔로 아티스트들의 뭐 온유, 키, 그다음에 또 미노, 태민. 또 특히 태민 그쵸. 같은 경우는 더 일찍 그랬지만 네. 이미 각각이 다 거의 증명이 끝났어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오늘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한다고 해도 사실 무슨 새로운 얘기가 있을까 싶을 만큼 예, 그런 정도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저희는 이제 이 앨범의 어떤 15년 차에 잘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어떤 품격 같은 것을 재검증하는 시간. 어프리시에이트 하고 네. 셀러브레이트 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약간 그런 느낌 같아요. 그래서 이 앨범을 소개하면서 그 소개글에 써있는 영원한 영앤 와일드라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던데 되게 옛날 광고 감성이면서도 뭔가 알겠어 같은 느낌이어서 알겠죠. 네, 좋더라고요. 제가 또 이름이 영대잖아요. 와 진짜 싫다. 네. 영 왜 넣었지?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야기 더 펼쳐나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얘기할게요. 타이틀곡이죠. 네, 타이틀곡 네. 하드 첫 곡인데요. 이 곡 듣고 와서 저희 샤이니의 하드 8번째 정규 앨범 본격 음감회 시작하겠습니다. 시시콜콜 음감회 오늘 샤이니의 8번째 정규 앨범입니다. 네. 타이틀곡 듣고 오셨어요. 여름에는 하드죠. 이거 왠지 앞부분에 떼어서 쓰실 것 같은데 지금. 아빠 하드 하나 사줘. 약간 이런 느낌. 자, 음감의 시작부터 찬물 감사하고요. 네. 하드 어떠셨어요? 타이틀곡 나왔을 때? 저는 처음에 약간 좀 정신이 없더라고요. 약간 이해. 네. 뭔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 좀 전형적인 정신없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익숙한 정신없음. 야, 근데 정신이 없는데 요소는 또 왜 이렇게 많고 맞아요. 어디서 이렇게 익숙한 맞아요. 그 장치들 있잖아요. 우리 같이 또 음악을 한 자리에서 이렇게 오래 들어온 사람들이라면 네. 능히 알 수 있는 가령 뭐 90년대 스타일의 힙합이라든지 네. 뭐 R&B라든지 맞아. 거기다 요거를 이제 믹스매치하는 스타일도 아주 뭐 저도 들으면서 제가 왜 앞서서 거의 샤이니의 집대성이자 SM에서 나온 보이그룹 집대성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실은 K-팝 보이그룹 집대성이거든요. 맞아요. 보이그룹 시작이 H.O.T.니까. 그래서 들으면서 H.O.T.에서 NCT까지 뭔가 그런 SM의 보이그룹 음악에서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하이브리드로 들어갔다. 그 말도 맞네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피아노를 이렇게 막 태민 씨 솔로 같기도 하고 피아노를 막 시작했다가 막 약간 SMP스러운 막 강렬한 프리코러스가 막 들어갔다가 뒷부분에 이제 굉장히 좀 캐치포인트로 올드스쿨한 힙합 스타일 들어갔다가 막 합창 나오고 브릿지에 갑자기 태민 씨 나오면서 이렇게 성스러운 그 태민 씨 특유의 분위기 나왔다가 SMP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질러줘야죠. 원효 씨의 지르기. 질러줘야죠. 이 모든 요소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들어있는 거예요. 약속한 듯. 사실 뭐 이게 예측 가능하게 등장하진 않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예요. 이게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듣기 전에는 예측이 안 되는데 듣고 나면 알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이야. 듣는 순간 알겠어. 우리가 들어왔거든. 30년을. 그래서 정말 유나 씨 표현대로 집대성인데 그러니까 SM의 하이브리드기도 하고요. 보이그룹의 맞아요. 하이브리드기도 하다. 그래서 진짜 어떤 부분을 들으면 요거는 NCT도 되게 잘 살렸을 거야. 요거는 약간 H.O.T.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약간, 요거는 뭐 같기도 하고. 근데 이런 느낌 자체가 제가 우리 초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샤이니가 익히 보여주었던 그 모든 것들의 사실은 연장선에 있다.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딱 대표 선수처럼 나와서 가장 또 그들다운 능숙한 방식으로 처리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또 역시 샤이니구나. 잘한다. 네. 역전의 용사들 아닙니까? 일단 샤이니 그다음에 여기 참여한 또 우리 또 켄지 그러니까 작곡 편곡을 다 켄지 씨가 했고 또 앤드류 최도 익히 뭐 그쵸?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네. 그래서 진짜 여러 가지 의미로 아까 처음에 뭐라 그러셨죠? 정신없다 그랬나? 그치. 약간 정신을 못 차리겠는?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30년을 저희가 3분에 압축하겠습니다. 같은 느낌이라서 맞아요. 진짜 좀 타이트하면서도 휘몰아치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멤버들의 역량이 또 극단적으로 끌어올려진 부분이 있는 타이틀곡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곡이 바로 뒤에 붙은 주스라는 곡과 연결이 되면서 조금 더
SM스럽다고 할 수도 있고 샤이니스럽다고도 할 수 있는 색깔이 진해지거든요. 전 이게 마음이 살짝 들으면서 갈리던데. 어떤? 약간 정신의 흐름을 한번 묘사해 볼게요. 네. 하드를 딱 듣고 뭐 괜찮긴 한데 약간 정신도 없고 이거 좀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네. 주스를 딱 들었는데 주스 좋긴 한데 하드가 좀 나은 게 아닌가? 그러다 다시 주스 들었는데 주스가 깔끔한 것 같기는 해. 근데 주스 그러니까 약간 두 개가 서로 약간 그 양가적인 감정이 드는데 분명히 두 개가 힙합 베이스고 네. 근데 성향이 좀 달라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성향에 있어서 주스가 지금 깔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 기준 왜 이 곡이 더 깔끔하게 느껴지냐면 이 곡은 S&P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더 순도 높게 맞아요. 순도 높은 S&P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곡은 막 이것저것 정말 뭐 콜라주처럼 뭐가 많이 들어가 있는 곡인데 이 곡은 그냥 좀 더 깊은 S&P. 이거는 더 알겠어요. 네, 전형적이죠. 우리가 더 알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노랫말 같은 것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휘몰아친 그치. 너의 빛깔 안에 막 눈 번쩍 뜨이게 뭔가는 좀 강렬한 주어 없는데 이제 뭔가 형용사들이 다 이렇게 강렬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프리코러스나 멜로디도 조금 더 고개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후렴 부분 자체가 앞에 하드는 좀 아기자기하게 관심을 끄는 스타일이라면 그쵸. 주스는 니네 이거 알잖아. 그래서 쿵쿵쿵 이렇게 전공법으로 때리는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뭐 이거는 아시다시피 우리 SM의 요즘 거의 타이틀곡들을 많이 책임지고 있는 댐 조인트의 네. 아주 광폭한 비트입니다. 그쵸. 이게 저음부와 베이스가 아주 강렬하면서 사실 막 그렇게 급박하게 몰아치지 않는데도 이게 퍽퍽퍽 맞으면서 넉다운되는 그런 느낌이고 네. 에드리안 맥키넌 뭐 이런 사람들의 아주 세련된 그런 네. 멜로디까지 더해져서 사실 이게 참 설명하기 어려운데 근데 아까 그 설명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알겠는 S&P에 근접한 맞아요. 음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깔끔하게 들리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좀 더 퍼포먼스 친화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화려하기는 뭐 음악이나 퍼포먼스 다 하드가 더 화려하지만 주스는 그 퍼포먼스 비디오도 따로 나왔거든요. 확실히 그 댐조인트가 만든 그 쿵쿵 뭔가 비트에 묵직하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애누리 없이 맞아요. 그냥 정면 승부하는 어떤 그런 비트의 퍼포먼스도 확실히 그렇게 떡 떨어지는 정말 그쵸. 힘으로 밀어붙이는 매력이 돋보이는 곡이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S&P를 최근에는 좀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 K-팝 리스너분들 사이에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스를 분명히 선호할 것 같다. 이 곡이 실제로도 약간 타이틀곡에서 고민을 많이 한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S&P라는 말 나온 김에 네. S&P에 대한 평소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는 진짜 솔직히 얘기하자면 제 취향은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것이 K-팝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류 같은 하나의 스타일? 네, 스타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어떤 완성도나 퍼포먼스의 궁극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생각은 있어요. 네네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싫은 건 뭐냐면 이제 K-팝도 소위 이제 오래되신 분들이 있고 고인물 얘기하는 건가요? 고인물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랬을 때 이를테면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를 하면 약간 잘 못 받아들이다가 익숙한 S&P가 나오면 이게 음악이지 이렇게 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네,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SM의 조금 더 창의적인 그런 것들을 막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팬들이 좀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약간 새로운 거에 대해서는 살짝 벽을 치고 S&P는 나 SM 역시 S&P인 것 같아. 오호. 그게 저는 얼마나 더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흐름이 있잖아. 근데 최근에는 확실히 그 이제 SM 음악을 오래 좋아하시던 분들도 좀 거기서 벗어나는 거를 지향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저는 최근에 예를 들면 이 샤이니도 하드 같은 타이틀곡이나 예전에 저희 함께 얘기해봤었던 에스파의 스파이시 같은 것도 기본은 S&P의 어떤 골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채우는 것들은 또 맞아요. 예전에 우리가 들어왔던 S&P 전형이라고 하는 음악들과는 확실히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올해 내년이 좀 기대돼요. 그래서 이런 풍의 곡들이 어떻게 쌓여갈지. 약간 중간에 좀 걸친 느낌이 있죠? 스파이시도 그랬고, 저는 스파이시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근데 주스 들으면서도 막 거부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S&P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냥
이게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적응이 돼서 그런가? 나도 오래됐나? 그러니까요. 근데 오래 안 됐다고 할 순 없죠. 그렇긴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무슨 말이야? 다음 곡까지도 이야기를 해보면서 노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죠. 사실 저희가 뭐 S&P가 어쩌고 이런 얘기 했지만, 심장이 반응하는 건 이런 곡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예요. 네. 우리가 뭐 샤이니에 입덕을 한 순간들이 다 있겠죠. 그리고 각각이 생각하는 샤이니의 가장 빛나는 샤이닝한 그렇죠. 모먼트들이 있겠지만, 그럼. 그 누구는 그 비유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뭐 링딩동일 수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네. 우리 오드에 대한 추억은 그럼요. 네. 영원히 우리 가슴에 남아. 영원히 남아있죠. 맞아요. 영원히 남아있죠. 저의 세포에 이렇게 알알이 박혀있거든요. 그 시절을 탁 데려다주는. 그런 곡들이 앨범에 이제 몇몇 곡들이 있죠. 좀 이렇게 싹 퍼져 있고, 그 가운데 한 곡이 또 이 텐타임스라는 곡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안드레아스 오버그, 뭐 워낙에 이제 SM의 그 어떤 세련 파트를 재즈 파트죠, 재즈 파트. 네, 담당하고 있는 하여튼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한 멜로디를 쓴다. 맞아요. 세련됐지만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좀 불협화음 같이 느껴지는 부분들 터치를 진짜 잘하죠.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런 좀 트랙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앨범에서 이제 베스트 2를 꼽아라 하면은 꼭 들어가는 곡인데 사실 그런 좀 은근하면서도 신비로운 느낌도 좋은 곡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 어른스러운 성숙이 느껴져서 좋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좀 제가 은근하다는 말을 한 게 뭐 단지 좀 슴슴하다 이래서 은근한 게 아니라 평양냉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만해요. 음식 아직 전반부가 끝나지 않았는데 나왔어. 여기서 우리 30분 거리 내에 네. 유명한 집이 많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너무 끝나가 뭐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는 제가 항상 남성 아이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약간 센슈얼함, 그게 이제 섹시함이랑은 좀 다르고. 다르죠. 뭔가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근육, 우악, 막 우악, 이런 어떤 섹스 어필이 아니라 좀 더 은근하게 좀 스며드는 그런. 좀 고혹적인 느낌인 거죠. 감각적인 느낌인 거죠. 네, 느낌이 있는데 그런 걸 샤이니가 제일 이 앨범에서 적절하게 표현한 게 이 곡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저는 이거 듣자마자 바로 오드아이가 생각이 났는데 오드아이를 한번 듣고 오십시오. 네. 이어 들으면 그 성숙이 뭔지를 알 거예요. 네, 진짜로. 좋아요. 설명이 안 되는데 네. 목소리도 그 창법도 그다음에 이걸 만든 우리 안드레아스, 우리 드레아스도 네. 안씨의 자랑이죠. 드레아스도 나이가 씨인가요? 네. 나이가 들었잖아요. 또 거기서 오는 기교가 또 그 사이에 늘었어. 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이게 뭔가 결정체 같은 느낌이에요. 10배가 좋아졌어요. 10times. 진짜 10배가 좋아졌어. 그 사이에 8년 있지 않나요? 그럼요. 그쵸. 네. 저희가 그게 언제야? 이 앨범을 얘기하면서 자꾸 이제 뭐 시간이나 어떤 연륜 같은 걸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곡들에 다 녹아 있다는 게 멋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그러니까 하네요. 지금 이 두 곡 얘기했잖아요. 주스도 S&P로 대표되는 샤이니스러움의 성장을 또 보여주고 10times도 10배 좋아진 10배 너무 과장됐나요?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어요. 네, 오드아이에 비해서 10배 좋아진 그런 세련됨과 고급짐의 그런 결정체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감동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곡을 한번 이어 들어보고 올게요. 샤이니의 주스 그리고 10times.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또 감동입니다. 솔직히 이 앨범에서 참 좋아, 이 노래. 지금 얘기할 이 트랙이 베스트임? 아니? 고민됨? 고민 진짜요? 고민 저는 넘버원이긴 합니다. 그래요? 네. 저도 물론 무조건 탑3 안에는 듭니다만. 다른 것보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곡은 시작할 때 그 멤버들의 하모니로 시작을 하잖아요. 맞아요. 이걸로 시작할 때. 그게 이미 좋지. 그냥 사실 저는 거기에서 그냥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Satellite. 너무 좋습니다. 이거 진짜 아까도 그 얘기 나왔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샤이니의 구간들이 각자가 다 있을 텐데 그렇죠.
그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샤이니의 느낌이 이 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오드아이류의 그 세련되고 진보적인 류의 샤이니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에브리바디 이런 걸로 대표되는 그쵸. 또 뭐 기가 막히잖아요. 관절과 땀으로 만들어진 그리고 막 그 노래 자체가 그쵸. 무슨 어떤 그냥 하나 이렇게 경지를 딱 때리는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류의 띡한 샤이니가 있는데 네. 이거야말로 우리 유나 씨가 좋아하는 그러니까요. 아련하고 청춘. 저 지금 머릿속에 지금 계속 그 여름날 하모니가 계속 맞아요. 매미가 좀 울어줘야 될 거. 매미는 아닌가? 그 샤이니만의 그 민트빛 감성이라고 저도 그 얘기를 하려다가 얘기하는. 지금 매미라고 잘못 얘기한 거예요. 매미와 민트빛이 그러니까 어떤 여름날의 푸름을 얘기하려다가 그래서 하다가. 그 민트 감성이 있는 일렉트로팝인데 저는 그냥 이런 곡 사실 샤이니가 환갑까지 내줘도 응원술 들고 환호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이고요.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했으면 이분들은 하려고 그러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선 세 곡들이 상대적으로 좀 이제 나름 좀 빡 힘을 준 세죠? 곡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 세를라이트의 앞부분에 하모니가 탁 터지면서 약간 샤베트처럼 마음이 사사사사사 그리고 녹아내리는 느낌. 끊임없이 멜로디가 쏟아져 나옵니다. 너무 아름답다. 근데 이게 이제 기교를 부린 거죠. 장조로 갔다가 단조로 갔다가 맞아요. 이런 키 체인지를 끊임없이 해가면서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게 막 무작정 또 슬프고 아련하게 안 가고 살짝 빼는 것 같다가 막 장조 단조 막 왔다 건드렸다가 네. 너 알잖아 그러고 딱 건드렸다가 뭐 뭔데 그러면 말 안 해줄래 뭐 이렇게 네. 그런 거죠. 표정을 그렇게 또 귀엽게 해야겠어요? 네. 너무. 그러니까 저는 그 무드가 너무 좋아요. 그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고, 이거야말로 또 샤이니지.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런 어떤 자신들만의 확고한 색깔을 가진 팀한테는 오히려 말로 그걸 풀어내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풀어내기보다는 그냥 이들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유니크함이라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저는 그 가운데 이 셀라이트 같은 곡이 확실히 방점이 되는 곡이 아닌가 맞습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영대님 이 곡 듣고 약간 뭐 눈물이 좀 고이셨다고. 그거는 뭐 근데 나이가 많이 들면은 눈물이 많아져요. 열리셨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노래를 10년 전에 들었다? 그럼 뭉클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들으니까 그런 예전의 것들이 착 주마등처럼. 그래요? 네. 이 곡이 무슨 뭐 이래서 떠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아니 에버그린도 아니고 레몬트리도 아닌데 왜 이 곡을 들으면서 과거의 상을? 아니 그런 느낌이 있어. 자 이어지는 곡이 또 이제 아이덴티티. 사실 이 세를라이트 파트부터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샤이니의 좋은 수록곡들이 막 쏟아져요. 맞아요. 그 수록곡 맛집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곡 단위로도 되게 단단한 그 완성도를 자랑하는 곡들이 쭉 이어지는데 아이덴티티도 뭐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곡이죠. 저는 뭐 쉽게 말하면 K-팝적인 장점을 다 갖고 있는 음악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저한테는 한편으로는 약간 그 엑소 전성기 같은 때 느껴졌던 그런 느낌도 굉장히 있고. 좀 펑키한 그 SM의 하이틴 느낌도 있는 트랙들이 있는데 살짝 좀 이렇게 묵직한 느낌도 맞아요. 있고 그 또 시스패드 소리 쓰면서 멜로디적으로는 이렇게 좀 약간 그러니까 이 곡의 재미는 좀 오버한 듯한 감수성이 좀 있거든요. 살짝 이제 그런 느낌이 그게 뭐 다르게 표현하면 살짝 뽕끼라고 해도 좋은데 샤이니 치고 좀 흥분한 느낌. 좀 건드려 주는 거지. 살짝 자극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전반적으로 또 그렇게 가면서 저는 이게 또 여기가 샤이니구나 싶은 건 살짝 그 막 달아오른 열기에 찬물을 스포이드로 탁 떨어뜨려주는 게 온유 씨 목소리거든요. 나 똑같은. 그래요? 저도 온유 씨 얘기했잖아요. 그렇구나. 이 곡의 매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샤이니스러운 어떤 지점을 만들어주는데 프리코러스 같은 때 온유 씨 목소리가 딱 나오면 갑자기 색깔이 민트색으로 바뀌어요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트윗에 그런 말을 쓴 적이 있어요. 온유의 목소리는 내가 샤이니를 듣는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원래 메인 보컬은 되게 진하고 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온유 씨는 분명히 파워풀한 목소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늘 보면 그 청년 목소리가 난단 말이지. 그게 참 매력인데. 그러니까요. 그게 요 아이덴티티라는 곡에서도 그런 느낌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들으면 샤이니구나 세상 느끼게 되는 것 같고 그게 또 제가 예전에 온유 씨의 목소리에 대해서 했던 말하고도 겹치는데 저는 예전에 그런 말 했었거든요. 온유 씨의 목소리를 두고
그냥 그 목소리가 등장하는 것만으로 주위의 공기를 바꿔버리는 목소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좋은 표현입니다. 샤이니의 느낌으로 공기를 바꿔버리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목소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곡이 사실 뭐 SM의 시스템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네. 뭐 이게 잠재적으로는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네. 뭐 엑소가 불렀을지도 모르고 NCT한테 갔었을지도 모르는 모르죠. 곡들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걸 추리고 디렉팅을 해서 이제 소화되는 과정에서 거기서 사실은 이제 그룹마다의 로컬라이즈가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딱 그 포인트예요. 사실 이 곡에서 제가 아까 전에는 이거 엑소 전성기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 그래도 이거 샤이니구나라고 느꼈던 부분은 저희가 앞서 이야기한 온유 씨였던 그런 활용법 같은 부분이나 후렴구에 가면 멤버들이 또 이제 하모니를 넣으면서 곡을 이끌어 가는데 그건 진짜 그 샤이니의 합에서만 느껴지는 그 특유의 딱 무지개처럼 펼쳐지는 맞아요. 느낌이 있거든요. 그 목소리가 더해질 때 나오는 네. 이렇게 파형들이 서로를 이렇게 만들어준 거 우리가 배음이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무슨 이 그룹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 그룹의 얘기를 좀 더 띄워주기 위해서 자꾸 보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차이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뭐 사실 곡이라는 게 트렌드 있는 곡들이 늘 어떻게 보면 장르적으로는 비슷비슷하니까 네. 우리가 거기서 이 그룹은 이 장르는 이 그룹밖에 안 해. 네. 그런 건 없잖아요. 없죠. 예, 근데 진짜 그 목소리와 그 미묘한 그 사람들만의 개인기의 차이가 저는 이제 그룹의 차이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아이덴티티도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 그 이어지는 필링 같은 경우도 우리 여기까지 하고 이제 쭉 한번 들어봐요. 좋아요. 네. 전 이 노래 너무 좋아합니다. 이 노래가 네.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사실 팬송이잖아요.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앨범 발표되기 나는 전에 찍으면 다 팬송이야. 맞아. 좀 그런 감성 좋아하잖아요. 팬이 아닌데 팬송을 좋아하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네. 주책 맞아서 그래요. 약간 눈물이 많아져서. 네, 약간 감성 좋아해서. 근데 이 야, 곡은 남의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주책 맞아서 그렇다라는 거는 무슨 마타도입니까? 왜냐면 어쨌든 팬송들이 네. 그 앨범 가운데서 가장 어떤 감수성 짙은 곡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영대님 이제 나이 들어서 눈물샘 근육도 좀 이제 힘들어지고 그거 이렇게 자극되는 곡들이 다들 그렇게 이태민. 자, 삼태민으로 악기를 물러냈습니다. 더 필링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안 좋아할 수가 없다. 우리 또 네. 이런 또 감성을 어떡해. 세계관을 또 잘 구현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 한 분 계시잖아요. 조윤경 선생님. 저도 그래서 보면서 윤경삼아. 진짜 이거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다. 네. K-팝을 가장 K-팝답게 만들어주는 네. 저는 뭐 단 한 명을 꼽자라면 우리 조윤경 사마를 꼽고 싶어요. 저도 네. 뭐라고 해야 되나? 특히 이 곡이 팬송이기 때문에도 더 돋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K-팝을 진심으로 좋아했던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선이 있단 말이죠. 일타강사입니다. 그렇죠. 자기도 너무 좋아하고 작사가 본인이 찐이야, 사실은.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K-팝을 사랑하는 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 감성을 정말 그대로 너무 아름답게 담아낼 수 있는 작사가라 저도 항상 보면서 너무 곱게 잘 담아낸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리고 요 노래가 윤아 씨도 그 얘기를 써주셨는데 요 장르가 이제 D&B 드럼앤베이스인데 드럼앤베이스가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진짜 정신없는 무한질주 같은 노래가 나오기도 하는데 네. 이게 또 잘 들어보면 이제 그 비트만 미니멀하게 잘 살리면 상큼한 곡들에 굉장히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리죠. 네. 이거 K-팝이 제일 잘 쓰는 게 이 드럼앤베이스를 좀 산뜻하게 풀어내는 일렉트로닉으로 뽑아내는데 아주 기가 막힌데 그런 어떤 산뜻함 그리고 팬송이 가져가는 어떤 그런 짙은 감성을 제대로 조화시킨 곡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저희가 이야기한 조윤경 작사가님의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진짜 잘 드러난 곡이다 생각을 하고요. 이거 어떻게 안 좋아하냐고 예를 들면 샤이니 팬이에요. 저희가 샤이니 월드인데 내 어둠을 태워서 빛을 보여줄게. 빛은 샤이니를 그렇습니다. 뜻할 수밖에 없는 단어잖아요. 그러면서 뭐 꿈에서도 찾던 빛이 되어줄게. 그리고 너의 평행선이 되어 함께 해줄게. 아름답습니다. 이거 교차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팬의 마음을 아시는 분들은 같이 영원히 가는 우리는 나란히 가는 거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거든요. 같이 바라보는 사람보다도 이런 어떤 디테일함. 근데 우리는 왜 평행선입니까? 저요? 네.
그래 이제 같이 가야지. 오래 가려면 병행선이 좋거든요. 죽을 때도 같이 가야 되나? 적당한 거리감. 예. 이 노래는 또 이 케이팝의 명 작곡팀이죠. 런던 그렇죠. 노이즈. 네. 헤이든 그렉. 그리고 또 임레이 씨. 임레이. 그러니까 네. 잘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헤이든 그렉 연락을 준다 그러더니 연락 절대 안 해요. 그러면 노래 세 곡 이어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런노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왜냐면 네. 왜 런노 얘기를 했냐면 제 개인적인 그런 감정을 뒤로 하고 네. 런노가 네. 이 심플하게 뽑아내는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수많은 외국 작곡가들을 알지만 네. 런노만큼 딱 하나만 심플하고 와닿게 표현하는 작곡팀은 거의 얘네가 최고예요. 네, 그건 인정해요. 너무 인정하고 네. 거기다 이제 임레이가 갖고 있는 그 EDM의 또 뭐 이분도 뭐 최고잖아요. 세련 그 자체이기 예. 때문에 진짜 어떻게 보면은 K-팝과 SM, A&R 팀이 구해낼 수 있는 어떤 작업자들 가운데 제일 꾼들이 맞아요. 모여서 만들어낸 그렇습니다. 트랙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곡 이어서 들어볼 텐데요. 우리 런노에게 연락을 못 받으신 네. 김영대님이 세 곡 이어 소개해 주시죠. 네, Satellite, Identity 그리고 The Feeling입니다. K-팝 탐사대 시시콜콜 음감의 샤이니 8번째 정규 앨범 하드 얘기하고 있고요. 네. 세 곡 이어 듣고 오셨어요. Satellite, Identity, The Feeling. 전부 영어네요. 그렇네. 저희 지금 여태까지 들어본 곡들이 올 영어. 네. 그리고 이어지는 곡들도 올 영어 아닙니다. 이렇게 쓰면 어땠을까? 위성, 정체성, 감정. 약간 느낌 확실히 느낌이 다르네. 안 온다. 영어를 쓴 이유가 역시 있네. 영어를 써야 돼. 네, 영어 써야 되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또 우리 수록곡 맛집 샤이니 앨범의 수록곡들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좀 아까워. 뭐가요? 그러니까 이 앨범의 전체적인 감상하고도 일치하는데 봐요. Satellite, Identity, The Feeling까지만 들어도 네. 샤이니가 할 수 있는 뭔가 가지수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이게 그냥 다 수록곡이야, 사실은. 네. 그런 게.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들어볼 세 곡도 네. 그냥 너무 다 다양하고 완성도가 높은데 네. 그냥 중간 이후에 7, 8, 9번에 있단 말이야. 맞아요. 노래가. 그게 좀. 물론 뭐 요즘 아이돌 음악이 아무래도 팬들 위주로 많이 들으니까 네. 팬들은 또 다 꼼꼼하게 들으시겠죠. 그쵸. 예. 근데 약간 좀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는 늘 주장하는데 이 K-팝의 요즘 잘 만든 앨범들은 그냥 좋은 팝 앨범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조금 이제 뭐 그래 카페라고 쳐도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 트는 가게는 안 돼요. 오. 근데 예를 들면 라우브 같은 거 트는 거 좋아하는 가게가 있으면 이런 앨범 그냥 틀어놔도 그럼요. 훌륭합니다. 라우브 틀었다가 뭐 예를 들면 뭐 다니엘 시저 저스틴 뭐 비버나 잠깐, 다니엘 시저 했다가 틀었다가 이제 샤이니 틀면은 왜 안 돼요? 너무 자연스러운. 네. 네, 이 네. 앨범 통으로 틀어도 괜찮을 정도로 네. 전 전반적으로 진짜 좋은 팝 트랙들이 많이 들어있는 맞아요. 앨범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어지는 이 트랙 중에도 제가 사실 베스트 3 안에 드는 곡이 요거죠? 나 안 들어봐도 알 것 같아. 뭔데요? 요 노래 Like Like It. 예. 땡! 땡이야? 네, Like It도 당연히 좋은데 진짜? 사실은 전 스윗 미저리를 진짜 좋아해요. 오. 네. 저의 픽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이 앨범에서 저의 탑3 픽 중 하나가 스윗 미절입니다. 이게 얘기 나온 김에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Like It은 어떻게 보면 샤이니의 진짜 그냥 전매 특허 같은 청량이에요. 우리 아까도 언급했었던 어드. 뭐 어드나 네. 뷰나 그죠? 네네. 그쵸. 딱 그 앨범이나 곡들을 떠올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노랫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뭐 한순간에 피어나는 feel 뭐 이런 가사가 4차원 이상의 기적의 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딱 활용하는 어떤 그쵸? 느낌이 맞아요. 그 샤이니의 딱 정체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러면서도 뒷부분에 가면 이제 기타 솔로로 너무 곡이 심심하게 끝나지 않게 또 이렇게 아주 짜릿하게 만들어주는. 네, 이것도 되게 솜씨 있는 곡이에요.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요. 딱 들으면 알 수 네. 있어. 이거는 이런 K-팝에서의 메커니즘이라든지 곡을 만드는 작법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걸 굉장히 잘 만드는 사람들의 곡이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라이언전 들어가죠. 라이언전. 그러니까. 꾼. 아니, 꾼이야. 이 아저씨. 꾼 들어가 있고요. 라이언전 너무 많이 만들어. 그런데 스윗 미저리가 조금 더 뭐랄까 끌렸던 이유는 지금 이 15년 차를 맞이한 멤버들이 소화하기에는 이 스윗 미저리 같은 곡이 더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건데 라이킷을 들으면 알겠어.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다이나믹하면서
따다다다다 보컬이 이렇게 촘촘하게 붙은 거에서 요거는 네. 샤이니가 제일 잘해요. 그쵸. 옛날부터 원래 이거는 샤이니가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그룹이 뭐 좀 R&B나 힙합을 더 잘한다면 샤이니는 요런 걸 잘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들을 때보다 스윗 미저리를 들을 때가 네. 더 마음이 와닿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뭔가 두근대는 그런 감정? 그러니까 심장이 이끌린 트랙이 그렇죠. 스윗 미저리였다. 네, 화려하지 않지만. 네. 네, 화려하지 않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 그 다른 수록곡들에 비해서 네. 스윗 미저리가 그냥 뭐 장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딱 눈에 띄나?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앨범에서는 적절하게 이렇게 뭐 브릿지가 되어주는 네. 트랙 같기도 하고.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무난하거든요. 그냥 무난하고 깔끔한 노래인데 네. 들을 때마다 이 요소가 다 재밌고 더 와닿았어요. 똑같은 생각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람 귀가 다른 것 같아도 비슷한 데가 있고 그리고 저는 특히 좋았던 게 뭐였냐면 보통 저희가 이제 곡 흐름으로 이야기할 때 뭐 스타일이나 뭐 감정선 이런 게 이어지면은 되게 좋은 곡 배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앨범에서 재미있었던 곡 배치가 뭐냐면 이 스윗 미저리랑 이어지는 불면증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샤이니만의 청량 구간은 라이킷에서 약간 마무리가 되고 맞아요. 거기에서 조금 이제 약간 쌉쌀하기도 하고 좀 어두침침하기도 한 감성이 살짝 스며드는 게 스윗 미저리부터인데. 오, 야, 그것도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그쵸. 저는 요 스윗 미저리를 시작으로 세 곡, 요 나머지를 네. 이제 밤 감성이라고 써놨는데. 저는 이별 감성. 앞에가 이제 낮 감성.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제 하루를 통해서 묘사를 한 거고 이제 네. 더 감정선을 묘사를 한 건데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인생의 씁쓸함이 조금 들어가기 네. 시작한 구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스윗 미저리 들어오면서 이게 좀 성숙한 이 샤이니 멤버들의 어떤 보컬 운용 같은 것들이 귀에 들어온 다음에 이 뒤에 이어지는 불면증에서 너무 재미있게 보컬들과 랩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곡 안에서. 네. 그러니까 이 멤버들이 이쯤 됐으면 이제 못하는 게 없거든요. 거의 맞아요. 뭐 랩, 보컬 뭐 이런 어떤 툭 치면 툭 포지션이 나오죠. 네, 필요가 없고 민호 씨 노래 했다가 태민 랩 했다가 뭐 이런 수준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민호 씨하고 키 랩으로 샤이니 곡 치고는 좀 드물게 랩으로 시작을 한 그렇죠. 이후에 이제 뒤에 온유 씨랑 태민 씨의 보컬로 약간 이제 또 벨벳 같은 느낌을 싹 가져가는데 이게 또 2절로 가면 역할롤이 반대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뭐야? 약간 앞에서 이 정도로 우리가 어떤 보컬 능력치들이 성장했습니다를 보여준 다음에 뒤에서는 거의 뭐 기의 대잔치, 곡의 대잔치를 하더라고요. 또 온유 씨 또 보컬 날라다니고. 네. 근데 저는 이 앨범 들으면서 또 새삼 놀랬던 게 태민은 참 다재다능한 멤버다. 태민 씨는 그러니까 저는 뭐 어느 부분에서 그걸 느꼈냐면 네. 태민의 솔로 앨범을 들었을 때 태민과 샤이니를 들었을 때 태민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솔로에서의 태민은 자신의 밑바닥까지 끌어올려서 되게 진하게 다 풀어내는 느낌이라면 네. 샤이니에서의 태민은 본인의 역할에 굉장히 충실하면서 노래에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합니다. 현명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본인의 선택으로 그렇게 한 거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샤이니 정도의 짬이면 네. 디렉이 그렇게 꼼꼼하게 안 들어가거든요. 네네네. 본인들이 거의 알아서 많이 하고 피드백을 많이 주죠. 그러면 내가 요 톤에서는 요렇게 할게. 아까 말했듯이 그 톤이 체인지 되는 것도 네네. 내가 그럼 뒤에는 요렇게 할게 이런 거가 내 아집을 굳이 안 부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그 디테일한 부분이 느껴져서 듣는 내내 이게 잘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물론 태민을 예로 들었지만 네. 이런 부분이 요게 키 씨도 마찬가지죠. 솔로의 네. 키와 그쵸. 샤이니의 키는 또 다르거든요. 그게 진짜 좀 정말 똑똑한 거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영대님이 얘기하신 거에 연장선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이 앨범을 들으면서 제일 강하게 느꼈던 지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특히 또 전작이랑 다르게 느꼈던 게 뭐였냐면 계속 그런 식으로 성장이 오기는 했지만 이 앨범에 들어서 비로소 샤이니가 4명이 모여서 한 팀이 된 거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샤이니라는 어떤 덩어리로서 딱 느껴지는 느낌도 되게 물론 좋죠. 하지만 이 멤버들은 이미 솔로로서도 자신들의 커리어나 역량을 확실히 다 보여준 인물들이고 그들이 다시 모여서 샤이니라는 그룹으로 새로운 것을 냈을 때 샤이니라는 덩어리로만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이라고 보자. 조합 뭔가 같은 거죠. 하나의 통으로 보자면
한 칸만 있는 통이냐, 똑같은 크기여도, 아니면 4칸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통이냐인데, 이게 4칸이 나뉘어져 있는 것을 굉장히 뚜렷하게 보여주면서도 그 통 전체가 민트색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짬이구나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예요? 팀워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계적인 4명의 조합이 아닌 거예요. 네. 본인의 역할을 되게 충실히 알고 있고, 그쵸, 심지어는 알고. 때로는 내 스타일이 아니지만 해줄 수도 있어요. 그 곡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왜냐면 4명이 어쨌든 채워가야 되니까. 이제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이제는 대조군이 생겼잖아요. 예를 들면 뭐 굳이 비유하자면 옛날에 뭐 마이클 잭슨이 잭슨 5를 했지만 네. 솔로 데뷔한 이후에 또 잭슨즈로도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들어보면 솔로 마이클 잭슨하고 잭슨즈의 마이클 잭슨이 또 다르거든요. 근데 요 4명은 각각의 솔로로서 충분히 성공을 한 다음에 다시 샤이니로 만났을 때 약간 이런 거지. 우리가 각자 활동할 수 있지만 샤이니로 보여줬을 때 우리가 뭘 잘하는지를 알아. 그럼 나는 이 역할에 충실하겠어라는 게 이제 약간 배려, 뭐 팀워크 이런 느낌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래 15년 동안 저는 뭐 팬덤은 아닙니다만 네. 팬질하길 잘했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겠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에 더해서 그런 자신들의 솔로에서 보여줬었던 역량이 약간 토핑처럼 살짝 돋보일 때가 너무 매력이 있더라고요. 튀죠, 중간중간에. 그래서 막 키씨가 랩을 막 전면에 앞서서 할 때나 뭐 태민 씨가 이제 후렴구 같은 것을 담당할 때 뭔가 그들이 솔로작에서 보여줬던 그룹에선 또 드러나지 않았던 폭발력 같은 것들이 다시 그룹으로 돌아와서 좋은 시너지를 내는구나 싶어서 진짜 그룹으로도 솔로들로도 확실히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새삼 들더라고요. 셜록이나 드림걸스 한번 듣고 와보세요. 성장했다. 뭐 성장한 게 또 보입니다. 네, 진짜 10년 전 곡들이랑 비교해보면 많이 차이 날 거예요. 진짜 꾼이 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여기서 여지없이 쳐주네? 이거를 또 이렇게 소화하네? 그리고 거의 이제 약간 올라운더들이 돼갖고요. 맞아요. 네. 다들 뭐 미스컨셉션 시리즈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시겠지만 비교해서 들어보면 그때 샤이니와 지금의 샤이니는 차이가 납니다. 진짜 차이가 또 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매력이 있는 수록곡들 3곡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이어서 들어봅시다. 네. 네. Like It, Sweet Misery, 그리고 불면증입니다. 샤이니의 하드 앨범 시시콜콜 음감회에서 함께 해봤습니다. 이제 하드 거의 다 먹었어요. 네. 아까 뭐. 틱만 남았어요. 지금 입이 엄청 빨개졌어.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오늘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유머 실패? 저조차도 마젠타님이 이겼어. 네, 음식 하면 안 돼. 졌어. 앨범 가운데에서 마지막 곡 그래비티만을 남겨놓고 있고요. 이 곡 얘기와 함께 전반적으로 앨범 감상 마무리하면서 이야기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눈물이 나네. 그래비티? 네. 이상하게 네. 어렸을 때는 세고 강렬해야 눈물이 나는데. 그랬어요? 네? 그러지 않아요? 왜 세야 눈물이 나죠? 네? 아닌가? 왜냐고. 왜냐고 물어보니까 뭐 할 말이 없네. 정말 찐 바보 같은 표정을 짓고 있어서 제가 너무 웃었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눈물이 또 많아지셨구나 이 곡으로. 편안함에서 이상하게 찡해요 요즘은. 이 곡이 뭐 그런 부분을 노렸죠. 기본적으로 굉장히 미니멀하고 서정적인 R&B 팝 발라드고 그리고 노랫말에서도 뭐 이제 하루의 끝 같은 단어가 나오면서 주는 또 찡함이 있어서. 그러니까. 네, 들으면서 또 이렇게 돌고 돌아도 너에게 닿게 되는 나의 밤 뭐 이런 간절한 노랫말들. 그러니까 15년 샤이니 정도 되면 뭐 이렇게 막 간절하게 막 요구하고 뭐 다짐하고 센 어떤 거를 던지는 거랑 이제 그 서사가 맞지 않잖아요. 근데 오히려 방금 말씀하신 돌고 돌아도 너에게 닿게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잖아. 우리가 넷이어도 하나여도 우리가 앨범을 뭐 가끔 나와도 안 나와도 그냥 우리는 또 닿게 되잖아.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약간 친정 같은 느낌. 맞아. 아니, 오늘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좀 서먹서먹 했지만, 자고 일어나면, 또 내일이 되면 우리는 또 약간 이런 느낌이야. 가족이네요. 네, 가족 얘기네. 맞아요. 가족이야, 가족. 그런 느낌이야. 그쵸? 가족 감성이야. 네.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 그건 아닌가요? 아니신 거 알잖아요. 아닙니다. 네.
어쨌든 앨범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감성적이면서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R&B 튠이고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보통 마지막 곡에 이렇게 감성으로 들어가면 막 되게 애틋한 것도 있던 시기가 있고, 그리고 뭐 마지막까지 날 떠나지 마 이렇게 막 바짓가랑이를 붙들던 시절도 있고, 네. 뭔가 이런 게 있지만 지금의 샤이니가 부르는 애틋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한 어떤 그런 오랜 시간, 네. 끊을 수 없는 연이 주는 안정감에서 오는 애틋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샤이니가 케이팝에 네. 갖고 온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북유럽 감성이 있잖아요. 있죠. 네, 유럽 작곡가들하고 많이 했고. 근데 이 곡을 들으면 뭔가 북유럽적인 엔딩 같아. 그 딱딱하진 않은데 네. 적당히 건조하면서 심플하면서 쥐어짜지 않고. 근데 그게 네. 제가 생각하는 그냥 샤이니라는 팀의 되게 정수에도 맞닿아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사실 샤이니는 정말 극단적인 컨셉트들을 여태까지 많이 보여왔지만 그 안에 절대로 뭔가 질척질척함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진짜. 네. 15년 동안 그냥 모든 것들이 좀 산뜻한 편이었고 굉장히 진한 감성을 부를 때조차도 공중의 습도 한 20% 정도? 네. 30% 맞아요. 정도만 그러니까. 있는 것 같은 사각사각함이 사각사각하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고개 살짝 세련미로 들릴 때도 있고. 맞아요. 보통은 이제 세련되었다고 얘기할 때 그런 질척거리지 네. 않는 걸 그러니까. 세련됐다고 그래서 얘기할 때가 마지막 많으니까. 엔딩하면서 퇴장하는 순간조차 우리 너도 쿨하고 나도 쿨하고 네. 하지만 너무 콜드하진 않은 그죠. 그런. 근데 네.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오래 가려면 그래야 돼요. 그럼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네. 이게 뭐 처음에 그냥 붙어가지고 그냥 중내사내 하면은 평생 갈 것 같잖아요. 근데 보통 오래 가는 어떤 사이건 오래 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덤덤하다가도 뭔가 진짜 이렇게 필요할 때 탁 곁에 있어주는 그러니까요. 이런 느낌의 사람들이 네. 저 같은 사람이죠. 오래 가더라고요. 네. 질척거리지 않고 얼마나 건조합니까. 지금 표정 사람이. 진짜 너무 재수 시크, 없어. 쿨식. 죄송합니다. 지금 재수요? 아니, 지금 어디 아무리 그래도 방송인데 지금 거의 죄송합니다. 실제 오빠를 무시하는 평소의 모습을 아니, 샤워들을 아무리 업고 있다고 해도 눈썹의 그 무브먼트가 네. 상당히 킹받는 부분이 있었다. 뭐 없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 이게 정리하면서 네, 그래비티 좋습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 좀 쓴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뭔데요? 근데 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가봐요. 네, 지난주에는 우리 KQ가 저한테 거하게 네. SM도 어허. 피해갈 순 없다. 어떤? 네. 자,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드, 주스, 텐타임스 건너뛰고 아이덴티티, 네. 더 필링, 스윗 미저리. 정답. 마지막에 그래비티. 정답 말씀해 보세요. 너무 흔하다? 아이고 진짜 맞아요. SM 좀 제목 좀 성의 있게 깜짝이야. 다 집합시켜야 되겠어요 제가. 제목이 좀 성의가 없다. 아니 근데 SM의 특이다. 근데 그 특징은 사실 원래는 그 괄호 안에 영어 넣는 게 SM의 특징 아니었나요? 그렇긴 한데 괄호가 다 분리되고 그 단어들만 남은 영어만 느낌. 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네요. 그래비티만 해도 한 4곡이 떠올라요. SM 안에서만 네? 유명한 곡들이 한 서너 곡은 떠오릅니다. 필링도 그 필링인지 저 필링인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러면 곡이 갖고 있는 유니크한 맛이 그쵸. 좀 감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저는 뭔지는 알겠어요. 네. 쉬워야 또 기억은 잘 되거든요. 네네. 네, 근데 제가 그렇다고 뭐 여기다가 예를 들면 그래비티 안 하고 너와 나의 자장에서 끌린 뭐 너와 나의 뭐 마지막 장에 마지막에 아니지만. 종착역 이렇게 쓰라는 건 아닙니다. 네네네. 네, 그럼 또 너무 다른 회사 같으니까. 네. 안 돼. 네, 그건 제가 기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어떤 말씀이신지는 너무 그래요. 알겠고요. 아니 또 저의 기획사 비판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저는 좀 있다고 봐서 네, 한마디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쉬움이나 뭐 하나 하세요. 김윤아 씨, 윤아 씨만 빠져나가지 말고.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이번 앨범을 얘기하면서 무엇을 줘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샤이니가 해낼 수 있는 어떤 역량적인 부분에는 저희가 no doubt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샤이니와 함께 우리와 함께 K-팝의 어떤 미래를 어나더 레벨로 한번 가보지 않겠나? 그렇지. 이 앨범은 저희가 계속 이야기한 대로 어떤 집대성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물론 그리고 저는 이것에도 충분히 만족을 한 부분이 있지만
능력치가 너무 좋다. 이 멤버들이 지금. 맞아요. 우리 넥스트 레벨로 가보지 않겠는가? 가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약간 이상한 거. 지금 케이팝에서 제일 막 극단적이고 희한한 거? 이런 거를 좀 더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해서 뭐라고 하지 않을 팀이죠. 그리고 할 수 있는 팀. 너무 잘할 팀.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요. 저는 항상 이제 케이팝 두루두루 보면서 그런 어떤 색다른 것들을 만났을 때 느끼는 짜릿함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걸 샤이니라는 팀이 공희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이 앨범을 들으면서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곡이잖아요? 네. 뭐 제가 어느 곡이라고 말 안 할게요. 네. 근데 한 7곡, 6곡 정도로 추리고 3곡 정도는 더 파격적이어도 된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좋다. 효율성의 문제인데 곡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캐릭터가 겹치는 곡이 한 2-3쌍씩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아깝다는 거지 저는. 거기에다가 아까 유나 씨가 말한 좀 넥스트 레벨로 갈 수 있는 것들을 넣어줬으면 아니면 뭐 구성적인 면도 괜찮아. 뭐 인터루도 괜찮아. 그래서 뭔가 좀 더 재밌는 요소가 있었으면 앨범을 들을 때 좀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맞아. 저희가 약간 우와!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와우 모먼트가 조금 아쉬웠다. 근데 그런 부분을 좀 구성적인 측면에서 한번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렇죠. 멤버들이 워낙에 또 그 출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욕심을 내는 걸 수도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다음을 또 기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시콜콜 음감의 샤이니의 하드 앨범 마지막 곡이죠. 그래비티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팝의 새 앨범 또 7월에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많아. 저희 지금 바빠요. 바쁘다 바빠 케이팝 사이기 때문에. 도망가고 싶어. 네, 다음 시간 꼭 기다려 주시고요. 마지막 곡 그래비티 띄워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이팝 탐사대 에이전트 넘버 1 김유나, 넘버 2 김영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